민선 8기 힘센 충남의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한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하루 왼종일 365일 1년 내내 완전히 돌봄을 하겠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없어서, 돌볼 데가 없어서, 돌볼 맡기가 마땅치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많으니까 이걸 해소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서 또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3평방제곱미터 약 34평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해 임신 출산 가구 특별 공급 비율을 100%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아이도 24시간 1년 365일 돌봐줄 것이며 사교육 문제를 위해서 학원도 아주 공립학원을 운영할 것이며 또 아파트도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일명 충남형 리브 투게더에 대한 임신 출산 가구 특별 공급 비율을 100%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이런 방안을, 아주 획기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좀 보면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 시행한다고 하며 김태흠 지사는 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이렇게 아까 이제 말했듯이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충남이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고 전합니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 아주 24시간 365일 성인 될 때까지 돌봐주겠다, 이런 풀케어 돌봄 정책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번 대책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일명 OECD 38개의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충남도 0.84명으로 국가 소멸 위기 상황이라 판단하여 마련하였다고 하며, 그렇습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지난 18년 동안 정부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830조 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백화점식 정책 나열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380조나 예산을 쏟아붓는데 0.72명이네요. 출산율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진짜 심각합니다. 이래서 김 지사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 과제로 선정할 것이며 총력을 다해서 저출산 반등 기제를 마련하여 2026년에는 출산율 1.0명이 도의 목표라고 전했습니다. 2026년에는 결혼해서 평균 한 명 나는 게 우리 충남의 목표라고 합니다. 참 이런 현실이 왔습니다. 참 큰일입니다. 또 김 지사는 0세에서 5세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 휴일에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평일 야간과 주간에는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들이 좀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또 야간과 주말 휴일에 그 영유아 보육
그런 시설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주로 부모님들이 그 애들을 봐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 이래서 아마 그 충남에서는 이렇게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그 충남에 있는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할 것이며, 예,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해서 24시간 할 것이고, 인구 밀집 지역인 충청남도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 어린이집의 전담 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올해는 시군구마다 1개소씩 총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해 충남에서는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 돌봄을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동 학대 이런 문제들도 좀 이제 또 많이 또 대두되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또 24시간 365일 돌봄 굉장히 중요하게 하지만 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동 학대나 기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후속 조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또 이 계획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 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해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밤 10시까지 연장하겠다고 하며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전부 해소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시설도 돌봄에 적극 활용해 아이들이 어디서든 든든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시설까지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김태흠 충청남도 도지사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시설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은 전부 다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소프트웨어 세밀한 그런 부분까지 챙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김 지사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서 학습권 보장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공교육이 있는데 학습권 보장이 그 무슨 말입니까? 할 수 있는데 다음을 보시면 이해가 가십니다.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고 말하며 남북권 희망 C군에 우선 설치할 것이며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하도록 할 것이며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이제 공교육도 공교육이지만 특히 이제 서울은 수도권은 더 심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학 입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유명 학원들이 없으니까 그 유명 학원을 아예 공립 학원으로 운영하겠다. 아예 그냥 도에서 시도에서 공립도에서 공립 학원으로 운영하겠다. 이러면서 서울에 아주 유명한 학원에다가 위탁시키겠다. 충청남도가 지불하고 위탁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주거문제 해법은 이런 해법을 내놨습니다.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고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고 말하며 우리 충남은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 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아기를 안 낳는 출산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뭐 집, 주택에 대한 부분도 일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내놓으신 이 정책들이 다 돌봄이라든가 거기다가 그 공립학원 운영이라든가 이 주택 문제라든가 이게 다 이제 저출산을 지금 극복하자라고 지금 이렇게 정책을 내놓으시고 있습니다. 임신 출산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선 젊은 층이 선호하는 지역 도유지 등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정착과 출산 가족에 대한 인식 전환도 견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며 도는 우선 일과 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주 4일제 근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에 0세에서 2세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육아를 성과로 인정하고 시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고 근무 성적 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고 전하며 민간 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의 육아 지원금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 공공기관에서는 우리 그 충남도에 있는 공공기관에서는 그 주 1회 재택근무를 아예 의무화하겠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고 육아를 성과로 인정하고 그 애를 돌보는 그런 거를 아예 성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고 육아 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 등급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육아애기 때문에 내가 휴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저기에게는 너 휴직했으니까 넌 지금 일 안 했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등급 이상의 아예 그냥 성과 등급을 부여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애기 낳으면 애기 낳는 것이 부모의 자식을 낳으면 부모가 성과 등급을 더 부여받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 원가량이 집계되어야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정부 정책 제안도 나눴습니다. 이제 충청남도는 이렇게 할 건데 우리 정부는 저출산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책 제안도 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 출산 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제각기 펼치고 있는 현금성 지원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자녀를 출산하면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그 돈을 얼마씩 드린다, 돈을 얼마씩 주겠다, 이렇게 또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재고해야 되냐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김 지사는 현재는 자녀 출산 시 국가 이외의 지자체가 현금을 잘게 쪼개주고 있는데 이는 체감도가 떨어져 출산율을 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며 지자체 간 유인책은 실질적인 출산 증가가 아닌 인구 빼오기 현상만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출산을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국가에서 조금 이렇게 저기를 주니까 실질적으로 그 뭐 자녀를 출생한 그런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체감으로 와닿지 않고 체감도가 떨어지고 또 출산율을 또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유인책은 야 우리 돈은
우리 저기 시는 뭐 출산하면 1억을 주겠다, 뭐 2억을 주겠다, 뭐 셋째까지 출산하면 뭐 2억을 주겠다, 뭐 집을 그냥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결국은 인구 빼오기지 이게 출산 그 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그걸 국가와 뭐 이걸 다 한꺼번에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혼자인 부부가 미혼자보다 불이익을 보는 현행 제도에 대한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김 지사는 요즘 인기가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미혼 1인 소득 기준과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이하로 같기에 자녀를 출산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미혼이나 결혼해서 부부 합산이나 1억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혼자 1억 3천만 원이 훨씬 더 낫지. 이게 뭐 둘이 합산해서 1억 3천만 원.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당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좀 너무 이상한 정책이었네요. 미혼보다 기혼의 혜택이 크도록 결혼의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거 김 지사가 국가에 지금 제안하는 겁니다. 또 김 지사는 프랑스에서 시행하는 등록 동거혼 제도를 도입과 이민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OECD 국가 중 혼외 출산 비중은 OECD 국가의 혼외 출산 비율은 41.9%라고 합니다. OECD 국가는 선진국일수록. 그런데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하고 있다며 이게 뭐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런 폐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전에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어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 제도 도입을 통해 동거 가족에게도 혼인 부부와 동일한 세금과 복지 혜택을 부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결혼 부담 없이 아이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결혼식을 올리거나 결혼하지 않아도 그냥 아이를 가져서 함께 키우고 동거를 하는 그런 제도도 그것도 국가가 부부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전향적 검토 제안을 하며 출산율 제고만으로는 저출산에 대한 충격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김 지사는 출산율이 반등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출산율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구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획기적인 이민 정책으로 그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를 위해선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전면 개선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결혼 출산 관련하여 증여세 공제 확대도 정책 제안으로 꺼내들었습니다. 김 지사는 60세 이상의 순자산은 3,800조 원이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결혼 출산 연령인 청년층의 순자산은 840조 원이 불과하다며 그렇죠. 당연히 이건 뭐 당연한 것이죠.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이 각종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대 간 자산 이동의 상속 증여가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거는 글쎄 좀 많은 논란들이 있을 그런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다음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원을 훨씬 넘는 적을 감안해 결혼 출산 시 직계 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세금 감면액을 현재 양가 합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합니다.